조선 중기 전라도 담양 대숲 사이로 달빛이 흘렀고 그 달빛 속에 한 젊은 선비가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청, 자는 도락이었습니다. 글재주가 번개처럼 빨라 사람들은 그를 청풍이라 불렀습니다. 봄바람 같은 문장, 명문장을 만들어낸다 칭송받았으나 바람이 늘 온화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재주는 날카로웠고 자만은 그 끝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출가 전날 아비는 아들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바람은 세상을 식히는 힘이기도 하나 제 뜻대로만 불면 폭풍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청풍아, 재주는 하늘이 빌려준 것이니 높이 쓸수록 낮게 서야 하는 것이다. 청풍은 아비의 말을 그저 흔한 덕담으로 듣고 흘려버릴 뿐이었죠. 한양으로 향하는 과거길. 그 길 위에서 청풍은 자신의 재주를 시험하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려 했습니다. 허나 세상은 그에게 먼저 다른 것을 가르치려 하였죠. 등불의 이치, 사람의 온기, 그리고 겸손의 빛을 말입니다. 이게 무슨 과거길 사흘째에 이런 변을 당하다니.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산길은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청풍은 발을 헛디뎌 그만 넘어지고 말았죠. 이대로 밤을 넘기면 목숨이 위태로울 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기 불빛이 보인다. 하늘이 남겨주신 한 줄기 빛이로구나. 청풍은 불빛이 나오는 초가집으로 다가가 다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이 열리자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초췌하되 단정한 얼굴, 이승보다 저승에 가까운 침묵이 깃든 눈빛이었죠. 그녀의 얼굴엔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밤중에 나그네가 어쩐 일이옵니까? 소생은 한양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이옵니다만 비가 거세어 길이 끊어졌사옵니다. 염치 없사오나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사옵니까? 소인은 남편을 잃은 지 사흘이 된 몸이옵니다. 상중에 집에 남정네가 들어오는 것은 사흘이라 하셨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얼마나 가슴이 저미시겠소. 마음의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을 터인데 이런 밤에 불청객이 되어 송구할 따름이요. 청풍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뜻밖의 사연에 당황하고 놀랄 뿐이었죠. 등불이 흔들리고 여인의 소복자락이 바람에 스쳤습니다. 허나 이내 창밖으로 들려오는 비바람 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비에 젖은 산길, 미끄러운 돌길, 어둠 속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밤을 밖에서 보낸다면 과거의 꿈은커녕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을요. 황송하오나 이 밤을 넘기지 못하면 길 위에 나그네로 생을 마감할 듯하옵니다. 비바람이 그치지 않아 산길을 막히고 목숨이 바람보다 가벼운 처지이온데 부디 이 한밤이라도 처마 및 불빛에 의탁할 수 없겠소이까. 과부의 집이라 하였거늘 그것도 남편을 잃은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집에 남정네가 발을 들인다니 이 일은 예법에도 어긋나고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딱 좋은 일이었죠. 허나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이 하나뿐이오나 화롯불은 나눌 수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들어오시지요. 그녀의 이름은 백운. 흰 구름처럼 맑고 슬픔 속에서도 자태를 잃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일 앞에서야 예법도 체면도 부질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한 지붕 아래 두 사람은 처음으로 불빛을 나누게 되었죠. 방 안엔 등잔 하나, 마루 끝엔 작은 초롱 하나, 두 등불이 각자의 자리에서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청풍은 젖은 옷을 널어 말리며 젖은 붓끝으로 조심스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때 백운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글을 쓰시는 것 같사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물으시오. 재주를 뽐낼 기회라면 언제든 환영이요. 청풍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어떤 질문이 와도 막힘없이 답할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백운이 던진 질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등잔과 초롱 두 등불 중 하나를 꺼야 달이 보인다면 어느 불을 끄시겠습니까? 청풍이 등잔과 초롱을 번갈아 보면서 잠시 생각하고는 답하였습니다. 그야 등잔을 끄지요. 밖에 초롱은 길손을 지켜야 하지 않겠소? 사람의 발길이 어둡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큰 덕이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보다 명확한 답이 또 있을까 하고 스스로 뿌듯해했죠. 허나 백운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미묘한 움직임에 등잔불이 한 차례 흔들렸습니다. 지난 석 달 남편이 알아누웠을 적에 산사의 노승께 제가 자주 여쭈었사옵니다. 어찌하면 병든 이의 마음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말이지요. 그러면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방만 밝히면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청풍은 백운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밖에 초롱을 끄겠소. 청풍은 서둘러 답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백운의 다음 말에 그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하면 그대 혼자만 화나겠지요. 남편이 마지막 밤 제 손을 잡고 물어싸웁니다. 당신만 밝으면 되지 않소? 하고 말이지요. 소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노승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떠올랐사옵니다. 사람이 자기 앞만 밝히면 세상은 캄캄해진다라고 말이지요. 백운의 말에 청풍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오? 두 불을 다 끄라는 말이요? 글재주가 뛰어나다는 청풍도 이 수수께끼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백운이 움직였습니다. 등잔 가까이 다가가 심지를 살짝 낮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노승께서 남편의 임종 전날 밤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답은 끄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낮추는 것이라고. 안도 박도 서로를 덮지 않을 때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을 보면서 말이지요. 과연 달이 이리 화나였구려. 이 밤 청풍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빛을 낮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이기는 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밝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튿날 새벽 안개가 자욱히 내려앉은 산길. 청풍은 문득 백운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작은 등잔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는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 끝에 자리한 작은 남자. 그곳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연불이 새벽 공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스님, 어젯밤 한선비께 스님의 가르침을 전했사옵니다. 그대가 석 달 동안 병든 남편을 간호하며 묻고 또 물었던 것들을 말이지요. 어찌하면 함께 밝힐 수 있겠느냐고. 그때 스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달빛은 등불을 이기려 들지 않고 등불은 달빛을 흉내내려 하지 않는다. 하나는 멀리 비추고 하나는 곁을 덮이나니 두 빛이 닿아야 밤이 온전히 환해진다. 남편이 떠나고 사흘이 지났으되 스님의 말씀은 여전히 제 안에 등불처럼 남아있사옵니다. 함께 밝히는 법이란 나의 빛을 낮춰 그대의 빛을 살리는 것이요. 그 말씀이 남편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제 가슴에 새겨졌사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도 등잔불을 켜되 달빛을 가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나이다. 청풍은 멀찍이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소복히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고 등불의 불꽃이 새벽빛에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젯밤의 물음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남편을 간호하며 석 달 동안 배운 깨달음을 자신에게 건넨 것이었음을요. 밝히는 법만 배운 등불은 오래가지 못하오. 낮추는 법을 아는 등불은 달과 함께 오래가지요. 그대는 남편을 보내며 그것을 배웠고 어젯밤 선비에게 그것을 전했소이다. 그 선비, 과거를 보러 간다 했던가요? 세상에는 글재주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사옵니다. 그대가 전한 것은 등불의 이치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소이다.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저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 다행이옵니다. 청풍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안개가 걷히자 산 아래 마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밝힘은 재주로 되지 않으나 따뜻함은 마음에서 비롯되는구나. 그리 다짐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등불이라 여기며 말이죠. 허나 그날 밤 청풍에게 뜻밖의 변이 생겼습니다. 전날 비에 흠뻑 젖었던 탓인지 갑자기 열이 치솟기 시작한 것이죠. 선비님, 열이 심하시옵니다. 청풍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리고 곧 쓰러질 듯한 어지러움과 두통에 눕고 말았죠. 백운은 하는 수 없이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을 꼭 짜서 그의 이마와 어깨, 목덜미를 조심스레 닦아주었죠.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남정네의 옷깃을 푸는 일. 이는 예법으로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고맙소이다. 밤새도록 백운은 청풍을 간호했습니다. 석 달 동안 남편을 간호하며 익힌 손길로 정성을 다해 돌봤죠.
새벽 달기 울 무렵 간호를 마치고 나온 백운과 누워있는 청풍을 우연히 본 사람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입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저 산사 근처 과부댁 말이야. 젊은 선비와 밤새 불을 껐다 켰다지 뭐여. 소복 입은 몸으로 남정네를 들였다니 체면이 있어야지. 옷기까지 풀었다는 말이 들리더구만. 소문은 갈수록 과장되고 왜곡되어 갔습니다. 백운의 선행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남녀가 한 방에 있었다는 사실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바로 그때 입들 다물개들. 그 불빛은 목숨을 살린 불이었어. 남을 살리는 불은 욕망이 아니라 은혜일세. 자네들은 남의 등불만 끄려 하고 자기 마음속 어둠은 보지 못하는구만. 노파의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집의 불빛을 험담하지 않았죠. 남을 살린 손을 욕하는 입은 그 자체로 어둠을 키우는 법이다. 노파의 그 말은 긴 겨울을 건너듯 마을을 잠재웠습니다. 마을을 잠재웠으나 청풍에게 찾아온 병은 잠들 생각이 없어 보였죠. 산에는 눈이 녹지 않았고 청풍의 열도 좀처럼 가시질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헛소리를 하며 끙끙 앓았고 그 곁엔 언제나 한 여인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듯한 며느리를 보내고 청풍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흘러들고 부엌에선 약탕의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곁에는 백운이 있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그녀의 손엔 수건이 들려 있었죠. 낭자, 그대 덕분에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있구려. 이젠 걱정 마시옵소서. 고열은 내렸습니다. 다만 몸이 다 회복되기 전엔 불 가까이 오래 계시지 마시옵소서. 불이 따뜻하오. 그대가 지켜준 불이니 더 그러하오. 백운은 청풍의 눈을 바라보다 피하며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은 불은 오래 갑니다. 하지만 그 불을 지려하면 손이 될 수도 있지요. 청풍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엔 아직 열기가 남아있었고 그 열은 이제 병의 잔열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청풍은 글보다 사람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약을 다리는 모습, 불빛에 비친 옆얼굴, 묵주처럼 가지런한 손끝까지도 마음에 남았죠. 밤이 깊어갈수록 그 마음은 잔잔한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리하여 떠나기 전날 밤, 청풍은 마루 끝에 앉아 백운을 향해 조용히 시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등불은 달빛을 담고 싶어 타오르고 달빛은 등불을 담고 싶어 머문다. 밤이 길다 하나 그대 눈속이 더 깊도다. 백운은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등을 돌리고 답하였습니다. 달빛은 등불을 품지 않사옵니다. 다만 멀리서 그 길을 비출 뿐이지요. 등불이 타오를 때 달은 고요히 지켜보는 법입니다. 그녀의 음성은 낮았으나 또렷했습니다. 그 말에는 남편을 여엔 지조의 슬픔과 한 번 맺은 인연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서려 있었죠. 청풍은 그제야 자신이 던진 시구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엔 너무 가벼웠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 욕심이 앞섰소. 달을 향해 불을 던진 어리석은 등불이었소이다. 선비님, 불은 타야 빛을 내지만 타오른 마음은 식어야 비로소 길을 비춥니다. 그대의 길은 이제 달빛 아래에 있사옵니다. 그날 밤 이후 청풍의 가슴엔 사랑보다 깊은 깨달음이 남았습니다. 다행히 그의 병은 백운의 정성 어린 간호 덕에 서서히 나았고 몸은 회복되었으나 마음은 쉽게 헤어날 수 없었죠. 이제 한양으로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낭자, 내 이 길이 다녀올 길이 아니면 어찌하오. 사람의 길은 머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잊지 않는 것이지요. 그녀는 작은 등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새봄의 불씨입니다. 그대의 길에 달빛이 함께하길 바라옵니다. 저도 제 남편의 영혼도 그 길 위에서 그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청풍은 봄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등잔의 불은 꺼졌으나 그의 마음엔 여전히 한겨울의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불은 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옮겨 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백운은 문 밖에 등을 걸어두고 청풍을 배웅했습니다. 그 등불은 눈이 녹지 않은 마당 위에 조용히 떨고 있었죠. 길이 멉니다. 산을 3개 넘고 들을 지나야 한양이 오니 옷을 두껍게 챙기시옵소서. 그대 덕에 다시 길을 나서게 되었소. 병이 나은 것은 약 때문이 아니오. 그대의 마음이 나를 살린 것이오. 살리고자 한 것이요, 그뿐이옵니다. 다만 선비님께서도 이제 불을 밝히는 이가 아닌 따뜻함을 남기는 이가 되시길 바라옵니다.
이 몸이 그대의 뜻을 잊지 않겠소. 한양에 이르러 과거에 급제하거든 제 글 속에도 그대의 등불을 함께 새기리이다. 그대의 글이 사람의 마음을 비추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겠지요. 그리하여 청풍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눈 녹은 길 위로 새벽 햇살이 비치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산 아래로 이어졌죠. 그리고 며칠 뒤 청풍은 드디어 한양 도성에 당도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 도착한 첫날 그는 예전의 벗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대문 앞에서 마주한 것은 검은 상여와 흰 상복 차림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도련님께서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사옵니다. 그 말에 청풍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떠나오던 날 새벽 백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밝히는 불은 제주로 켜지나 따뜻한 불은 마음으로 남는다. 그 말이 마치 이 세상에 남겨진 마지막 등불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타올랐습니다. 열병으로 세상을 떠난 벗은 같이 학업에 매진하며 서편을 주고받으며 힘을 얻곤 했던 소중한 직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너무 놀라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책방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오라버니의 벗이시군요. 들어오십시오. 그녀를 따라 책방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먼지마저 글 향기를 머금은 듯 고요했죠. 책방에 들어온 청풍에게 조용히 차를 내어주며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저는 오라버니의 누이 연초라 하옵니다. 오라버니께서 생전에 그러셨지요. 네벗 청풍은 글은 빠르나 마음은 아직 젊은 선비라 하시며 늘 그대와의 문답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곧 한양에 올 것이라며 무척이나 기다리셨지요. 그 벗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구려.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오. 청풍은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가라앉는 슬픔을 누르려 했었습니다. 그때 연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하나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강물과 거울 중 하나로 사람을 비추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청풍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담양의 밤 백운의 집에서 등잔불 아래 들었던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두 등불 중 하나를 꺼야 달이 보인다면 어느 불을 끄겠습니까? 그때는 세상을 비추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마음을 비추는 법을 묻고 있었죠. 거울은 어제를 비추고 강물은 오늘과 내일을 건너게 하지요. 저는 강을 택하겠소이다. 어찌하여 그러하시옵니까? 거울은 멈춰 있으나 강은 흐르오. 거울은 흠을 보게 하나 강은 발자취를 씻어주지요. 사람의 길 또한 그러해야 하지 않겠소이까? 머무르기보다 흘러가며 배워야 하오. 연초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오라버니의 흔적이 그리고 여인을 통해 다시 깨어나는 한 선비의 깨달음이 깃들어 있었죠. 오라버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말을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청풍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속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고 있소이다. 밝힘은 빛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었소. 그날 밤 청풍은 연초의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한강 위로 비치고 물결마다 은빛이 번져 흐르고 있었죠. 청풍이 담양에서 배운 것이 한양에서 피어났습니다. 심지를 낮추는 법은 이제 강물처럼 흐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고인 것은 썩지만 흐르는 것은 생명을 싣고 갑니다. 나에게 찾아온 많은 깨달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조선의 과거는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사였죠. 문과 시험장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서울 공진관 마당엔 북과 먹을 든 선비들이 빼곡히 줄을 서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 앉아 시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험관이 명을 읽었습니다. 금일 시제는 춘일산행, 봄날 산을 오르며 느낀 뜻을 읊을 것이며 문장은 반드시 사서삼경의 뜻을 벗어나지 말지어다. 청풍은 붓을 들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막힘없이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는 별도로 문장대회라 하여 시제 외에 응시자끼리 즉석에서 시구를 주고받으며 기지를 겨루는 자리도 있었죠. 그 자리에서 한 수제가 일어나 청풍에게 시구 한 수를 던졌습니다. 등불이 천 집을 밝히니 달의 공은 무엇인가?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인재가 세상을 밝히면 성군의 덕은 어디에 있겠는가? 라는 의미를 담은 비유의 수사문이었습니다. 시관들도 흥미로운 눈빛으로 청풍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젊은 선비가 어떻게 응수할 것인가? 청풍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담양의 밤, 백운이 등잔에 심지를 낮추던 장면이 떠올랐죠. 그는 붓끝을 들어 천천히 답했습니다. 다른 마음 없이 비추니 등불은 스스로 겸손해진다. 청풍의 말에 시험장이 정적에 잠겼죠. 시관이 잠시 침묵하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겸손 속에 밝음이로다. 등불은 달을 흉내내지 않고 달 또한 등불을 다투지 않으니 이 시는 도학의 뜻이 담겼도다. 그리하여 청풍의 답은 그날의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과거의 성적은 단지 문장력으로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깃든 품격과 깨달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장원의 자질이었죠. 그 뒤로 청풍은 벼슬길에 올랐으나 자주 책방을 찾았습니다. 연초는 책을 고르고 청풍은 강을 물었습니다. 둘의 말이 서로의 심지를 낮추는 동안 작은 두 등불이 곁에 켜졌습니다. 선비님, 담양의 과부께서는 어찌 되셨나이까? 산사의 거처를 정하셨다 하오. 그분이 남편을 간호하며 배웠던 노승을 모시며 이제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등불을 나누어 주신다 하더이다. 그분이 켜신 등불이 선비님을 이곳까지 인도했군요. 그러하오. 그분은 남편을 잃는 슬픔 속에서도 노승께 배운 지혜를 잊지 않으셨소. 하나는 사람을 살피는 겸손의 등불이요, 다른 하나는 사람을 건너게 하는 흐름의 등불이요. 백운 낭자께서 제게 둘 다 가르쳐 주셨소이다. 달빛이 창호지를 물들이고 마당엔 초롱이 흔들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마당에서 올려다보며 말하였죠. 오늘 달이 더 가까이 오는 듯하옵니다. 아니요, 우리가 심지를 낮추었기 때문이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빛은 말보다 깊었고 그 침묵은 시 한 수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달빛 아래 마음을 나누고 있었죠. 한편 담양의 대숲, 백운은 산사 앞에서 등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늙은 스승이 조용히 차를 우려내고 있었죠. 스님, 이 등잔에 불이 참 오래갑니다. 그대가 타오르려 하지 않고 비추려 하기 때문이지. 그때 산길을 건너온 사내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두 등불. 편지를 연 백운의 눈에 글줄이 비쳤습니다. 낭자께서 가르쳐 주신 이치에 한시도 잊은 적 없소이다. 산사의 등불이 내 마음의 달이 되어 이제 사람들의 길 위를 비추고 있소이다. 백운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대숲 사이로 번지고 그 빛이 스승의 차잔 위에서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 시각 한양에서도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청풍은 문 앞에 등불을 켜며 중얼거렸죠. 밝히는 데에 뜻이 있지 않고 함께 비추는 데에 길이 있도다. 사람의 길 위에는 등불이 필요하되 그 불이 크다고 좋은 것도 작다고 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꺼뜨려 이기는 대신 각자의 심지를 낮춰 함께 밝히는 법. 그것이 산사의 과부 백운이 가르쳐준 달빛의 예절이었고 책방의 여인 연초가 일러준 강물의 지혜였습니다. 그날 이후 청풍은 방 안에 하나, 문 밖에 하나, 2개의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자신만 비추기 위한 불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함께 밝혀줄 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높은 벼슬 자리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청풍 대감은 달과 함께 빛나는 등불 같다. 달빛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을 보려면 먼저 심지를 낮춰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선비의 깨달음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등불은 지금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너무 높이 타오르느라 정작 곁에 어둠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은 불을 세우기보다 심지를 낮추어 달빛처럼 고요히 사람을 비추는 것도 인생의 또 다른 지혜일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겨주시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